이번에 감사합니다. 3년 동차로 붙으셨잖아요. 1차가 되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1차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고 10월 말에 들어갈 때부터 1차를 병행을 했는데 대신 이제 11월 정도까지는 회계 경제 위주로 한 20% 정도만. 어쨌든 12월 전에 저는 보험론 빼고 4과목을 다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1차를 준비하긴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평가님 모시고 인터뷰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36기 3년차 동차로 합격한 윤담비라고 합니다. 네, 평가님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3년 동차로 붙으셨잖아요. 그럼 2년차 유예 때 한번 떨어지신 건데 네. 왜 2년차 유예 때 떨어지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3년차 동차에 합격하게 된 뭐 계기나 마음가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2년차를 할 때에는 사실 뭐가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2년차 때는 그냥 뭐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3년차 때는 내가 이번에 안 되면 안 된다. 내가 되고야 만다.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좀 독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굳은 마음으로 올해 이제 법규 점수가 몇 점 맞으신 거죠? 저는 총점은 56.5점이고 1번은 24점, 그리고 2번은 14.5점, 3번은 13점, 4번은 5점을 맞았습니다. 법규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 네. 2년차 때 몇 점이셨나요? 2년차 때는 50점이었어요. 그래도 올해 6.5점이 올랐는데 상대 평가로 감안했을 때는 사실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올렸다고 봐도 됩니다. 네. 그럼 2년차 때 법규가 아니라 사실 다른 과목 때문에 아깝게 떨어지신 거죠? 맞아요. 2년차 때는. 그러면 법규 올해 사실 56점 오면은 굉장히 고득점인데 조금 내가 이런 데서 차별화됐다 아니면 내가 좀 잘 쓴 문항이 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문항별 점수도 사실 말씀드리긴 했는데 1번이랑 3번이 점수가 높거든요. 근데 1번에서는 포섭할 때는 공공피로는 당연히 썼고 그리고 제가 포섭을 한 8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안포섭을. 그래서 뭐 공공필요도 하고 법조문도 가져와서 한 번 더 써주고 관련된 판례도 한 번 더 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3, 4개를 포섭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1번은 정말 잘 썼다. 그래서 24점 생각, 60%를 맞았습니다. 네. 굉장히 잘 썼고 혹시 몇 페이지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총 19페이지를 썼습니다. 총 19. 네. 혹시 펜은 뭐 쓰셨어요? 펜은 저는 삼색 펜을 썼어요. 삼색 펜? 그게 뭐죠? 삼색 펜? 이렇게 똑딱이 빨간색, 파란색 펜. 네, 그렇게 있는 게 왜냐면 제가 실물을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막 저만의 규칙을 해가지고 푸는 거라 근데 그걸 이제 검정색으로 그냥 다른 과목도 다 그렇게 풀었어요. 대신 다른 펜으로 안 쓰게 좀 조심은 해야겠네요, 답안지에. 그쵸.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 합격생분들 물어보면 만년필이나 뭐 에너겔, 산화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삼색 볼펜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뭔가 실무 풀 때 조금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규칙별로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고 삼색 펜을 제가 개조를 했어요. 개조도. 와 가운데 이렇게 잡는 부분이 제가 여기 보시면은 굳은 살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젤리 같은 거를 껴가지고 안 아프게 최대한 손목에 이제 무리가 안 가게 그렇게 썼어요. 올해 시험장에서 뭐 예상과 달랐던 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파본 검사를 당연히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론 때부터 너무 이제 페이지가 짧으니까 이거 자기가 다 확인했으니까 파본검사 할 시간은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고요한 거예요. 그 교실이.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여기도 손 들고? 네, 손 들고 이제 그러면 다른 데 보는 그 강의실이랑 조금 불공평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실무는 파본 검사를 주는데 이론 법규는 페이지 수가 짧으니까 본인 감독한 분이 다 하시고 나눠주면서 파본 시간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긴 해요. 그때 당시에. 너무 당황했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 거의 물불 안 가리는 그런 그쵸, 이제 맞아요. 텐션이 되다 보니까 손 들고 그냥 바로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파본검사 줘서 이렇게 문제집 보면서 네. 전략을 좀 짜는 시간은 좀 확보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년차 동차로 공부했는데 시간이 되게 촉박했을 것 같아요. 1차, 2차 같이 하느라. 그래서 1차, 2차 시기별로 어떤 공부 방법이나 시간 배분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1차가 되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1차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고 제가 아는 이제 선배들도 다 1차를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1, 2차를 병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10월 말에 들어갈 때부터 1차를 병행을 했는데 대신 이제 11월 정도까지는 회계 경제 위주로 한 20% 정도만 전체 20% 정도만 가져가고 이제 12월에서 1월도로 넘어가는 그때부터 좀 확 올렸어요. 50% 정도씩까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12월 전에 저는 부원론 빼고 4과목을 다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1차를 준비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1차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네. 1차는 60점으로 붙는 사람이 수석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셔라. 왜냐면 너무 요새 어렵게 나와요. 5과목 다. 예전에는 회경 안 나와도 다른 과목으로 캐리해서 한다. 이런 느낌이었지만 요새는 다른 과목도 되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2차는 저는 한 2주 전까지는 계속 병행을 했습니다. 네, 스터디를 계속 나오신 거죠? 한 달 전부터 못 나가긴 했는데 전부터 그래도 하고. 이제 계속 그 관련된 감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조금씩. 봐줬어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자, 그럼 이제 암기랑 이해 중에 어떤 방식의 공부를 좀 중점을 두었을까요, 이번엔? 이번에는 이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제 2년차 때까지랑 3년 동차 이후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사실 2년차 때까지는 당장 이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암기를 빨리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3년차가 되고 나서부터는 저는 기본 강의도 행정법은 한 번 다시 봤어요. 네, 왜냐면 제가 행정법이 너무 없고 이래서 사업부조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해 위주로 조금 다년차분들은 하시는 게 이제 전년차분들하고 확실히 이렇게 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2년차 때 제거 법규 풀커리 들으시고 네. 3년차 때는 제거 필요한 거 기본 강의 들으시고 네. 그다음에 파이널 듣고 그다음에 스터디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네. 뭐 공부 방법의 활용법이라든지 복습 방법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올해는 이현진 평가사님 1기부터 4기까지 다 했고 파이널까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2년차 때는 그렇게 복기를 열심히 안 했어요. 스터디 복기를. 왜냐면 시간도 없고 마음은 조급하고 다 풀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답안 보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3년차 때부터 최고 답안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최고 답안이랑 보통 답안. 그런데 제 답안, 최고 답안, 보통 답안 이렇게 3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왜 최고 답안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네, 저는 그래서 매 주마다 그 과정을 꼭 거치고 넘어갔고 그게 제가 이번에 사안포섭을 되게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조금 계기지 않나. 단과랑 스터디 점수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스터디 점수는 기억 안 나고 파이널에서는 온오프 포함해서 전체 10등 안에 맨날 들었어요. 항상 10등 네, 안에 항상 들고 10등 안에 들었어요. 올해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준비했던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작년에 이제 제가 아는 오빠 중에 시험장을 몇 번을 계속 가본 오빠가 있었는데요. 네, 저는 정말 유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올해 그렇게 간절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을 한 번 미리 가봤어요. 미리 가보고 거기 책상에서도 한 번 앉아보고 그런 거를 저는 3년차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2년차 때 저는 이제 이런 시험이 처음이니까 잠을 그래도 충분히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2년차 때 잠을 못 자고 밤새고 들어갔거든요, 거의.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지 몰랐었는데 네, 되게 리스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막 수면제도 미리 먹어보고 멜라토닌도 먹어보고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좀 푹 수면을 취할 수 있게. 그래서 2년차나 생동차분들은 사실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이번에 좀 잘 하셔서 시험장 들어가신 거네요. 네. 그럼 하루에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 공부 시간은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공부 시간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공부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집중하지 않는 상태로 앉아있을 수도 있고 되게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더 많은 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체력이나 어떤 컨디션에 맞게 그렇게 공부 시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국룰은 10시간 해야 돼요. 10시간. 네. 기본 기본, 공부 시간이 필요하긴 하니까. 9시간에서 10시간은 하셔야 합격을 한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편이었는데요. 일단 저는 스트레스가 불안감 때문에 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오히려 공부의 오히려. 스트레스는 공부로 네. 푼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불안감을 제거하는 방법이었고 대신에 이제 뭐 다른 장소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이랑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효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고 두 번째는 저는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전화를 했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뭐 가족들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하기도 하고 뭐 선배 평가사들한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고요. 그게 안 되면은 저는 그냥 강사님들한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할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일기를 썼어요. 이렇게 또 수험 일기. 수험 일기 같은 거.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렇고 이제 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왜 불안하고 그러면 그걸 쓰면서 청승맞지만 눈물이 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확 깨어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되게 다방면으로 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일단 스터디 점수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비의 아이콘이거든요. 내가 잘 봤어? 그러면 그 한 주 기분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막 공부 잘 안 해. 그리고 너무 못 봤어? 그럼 계속 불안해서 공부 열심히 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잘 나오다가 스터디 점수가 안 나오시면 그게 그 주에 그 논점을 외우지 못해서 그랬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 논점을 다시 외우셔서 미래에 내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면 저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 마지막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이라는 게 엄청 힘들고 고되잖아요. 막 저도 마지막 한 달에는 너무 불안해서 맨날 서서 막 6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앉아있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씩 막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꼭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초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나 생동차 할 거야. 막 2년차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지만 사실 글쎄요. 한 3달 정도만 지나도 그런 저의 결심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차 때는 이제 뭐 되겠지 하지만 막 제가 너무 열심히 했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3년차가 되다 보니까 정말 지금이 아니면 난 더 못하고 약간 그런 정말 도끼를 가지고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했을 때 딱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험생분들 전연차분들도 계시고 막 다연차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초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12월이면 이제 다음 시험까지 거의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분들 끝까지 열심히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